내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잘못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습관에 대해서 좀 알려줘. 네, 음주와 흡연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음주랑 흡연이라 했죠. 흡연은 솔직히 너무나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흡연을 안 한 사람은 평생 흡연을 안 하지만 한 번 손을 대신 분들은 거의 평생 흡연을 하시죠. 근데 흡연으로 인한 질환은 오히려 니코틴 때문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원인은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으로 발생하는 이 일산화탄소가 세포가 산소 공급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예전에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로에서 보면 그 전기에 굽는 고기보다 연탄에 굽는 고기가 정말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탄에 굽는 사람들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돼서 정말 수명이 짧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그런 집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 없어져요? 일산화탄소가 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담배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는 그 엄청 큰 온도에서 일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나를 수 없고 세포가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성된다고요?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돼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더 말도 안 듣고 정말 내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썬라이드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여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걸 조금 중화시키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썬라이드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기한 게 흡연을 조금씩 끊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족이 너무 담배 끊어, 금연해 라고 하면 정말 못하잖아요. 그냥 지혜로운 방식으로 야, 너 이거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수치에 도움된다? 아니면 요즘 이 건강 쪽으로 이렇게 면역에 도움된다? 리키5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면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으로 인해 세포가 망가진다. 왜 세포가 망가져요? 산소가 공급이 방해되면 영양분을 못 받기 때문에 세포는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 세포가 망가지고 그 세포는 어떻게 된대요?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흡연을 핀 게 원인이어서 암이 걸린 게 결과다라고 하지만 흡연은 하나의 이제 행위고 원인은 뭐예요? 활성산소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로 변이가 됐기 때문에 건강을 망쳤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이 첫 번째 내 몸에 활성산소를 다량 생성하는 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고열량 식품을 섭취했을 때 고열량 식품 뭐죠? 인스턴트, 밀키트 이런 게 고열량 식품이죠. 여기 보면 슈퍼사이즈미라는 이제 2004년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은 감독이 있어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햄버거만 먹으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기획을 했어요. 보면 이 감독은 직접 비만의 주범인 패스트푸드의 폐단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먹으면 너네 죽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한 음식에 손을 대고 있어. 너무나 위험한 음식에 노출되고 있어라고 그걸 알려주려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0일간 햄버거만 먹으면서 자신의 신체 변화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작 일주일 만에 햄버거만 먹은 생활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건강 악화로 실험 중단 위기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30일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일주일 만에 위기가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햄버거를 젊은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인식을 못했었죠. 썬라이더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깊이 하는 거지만 대학교 다닐 때 툭하면 햄버거와 밀접했죠. 쉽게 먹고 행사 때 쉽게 이렇게 또 받아 먹고 그렇지만 정말 위험하다. 실험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일주일 만에 그렇지만 30일 동안 햄버거 먹으면서 신체 변화를 기록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고지방 고열량 음식이
활성산소 생성에 엄청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열량 음식을 먹었더니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음주와 흡연이 활성산소를 생기게 했다. 두 번째, 고열량 음식이 활성산소를 생겼다. 세 번째, 건강하려고 먹은 비타민. 네, 집중하세요. 건강하려고 먹었던 비타민제를 우리 몸이 어떻게 됐대요? 활성산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라이더 비타민C, 선라이더 칼슘, 메타발란스를 드시는 분들은 자연 그대로를 담아서 chen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제 귤을 가지고, 네, 보면은, 네, 요 보면, 귤을 가지고 비타민C를 추출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합성으로 바뀐대요. 자연이냐, 합성이냐,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합성 비타민 A, 합성 비타민 E, 합성 비타민 C를 먹었다. 그러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약에 흡연자가 합성 비타민 A나 합성 비타민 E를 섭취하면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고요. 일반인의 경우 합성 비타민 C를 먹었는데 합성 첨가물과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맹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06년에 발생했던 벤젠 비타민 사건. 벤젠 하면 뭐예요? 발암물질로 꼽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근데 벤젠 비타민 사건이 이게 발생했는데요. 그 보면 2006년에 식품안전처에서 이제 비타민C 음료 37개 중에 30개 제품에서 뭐가 검출이 됐대요? 벤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자연 비타민C를 담은 게 아니라 합성 비타민C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만들 때 다량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비싼 이렇게 자연 추출을 해서 담겠어요. 많은 걸 공급하다 보니까 합성 비타민C를 담았고 그게 식품 첨가물인 안식향산 나트륨과 결합을 해서 벤젠이 형성된 거예요. 벤젠은 뭐예요? 1급 발암물질이죠. 그러니까 비타민C 음료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챙겨서 마셨어요. 선물 와서 마셨어요. 근데 그게 벤젠이 검출된 거죠. 여기 보면 합성 비타민C랑 이제 음료수 방부제 그리고 음료뿐만 아니라 식품 보조제죠. 이 식품 첨가물이 결합을 해서 벤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콜 사태가 발생한 거죠. 예전엔 몰랐죠. 네, 비타민C, 합성 비타민C랑 만약에 식품 첨가물이 만나서 이 1급 벤젠이라는 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챙길 때 천연이냐 합성이냐 따지는 이유가 이러한 게, 네, 우리 몸속에 발암물질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E. 근데 그게 자연이냐 천연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흡연자가 아니어도 요즘 간접 흡연에 너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네, 그래서 합성이냐 천연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렸죠. 활성산소를 만드는 이제 뭐예요? 음주랑 흡연. 두 번째, 고열량 음식. 세 번째, 합성 비타민을 먹었을 때,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활성산소가. 그래서 보면 이것도 있대요. 네. 우리가 천연을 왜 자꾸 찾을까요? 보통은 비타민 E랑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비타민 E는 우리 몸속에서 유해산소를 공격해서 죽여버리죠. 근데 신기한 게, 내가 비타민 E야, 얘가 유해산소야, 딱 죽였어요. 그럼 비타민 E가 승리를 했으니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요. 근데 이 죽은 비타민 E를 누가 살려요? 비타민 C가 살려서 비타민 E가 다시 부활해서 또 공격을 하죠.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유해산소도 제거를 해야 되고 활성산소를 억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제된 비타민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독립적인 분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E가 죽었어. 비타민 C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 합성을 먹었을 때. 그래서 천연이냐 자연이냐 이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은 음식에서 오는 이 비타민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다.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다른 영양소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게 합성 비타민이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습관, 저도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휴대폰. 휴대전화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활성산소의 증가. 그래서 저도 이거 휴대폰 보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더욱더 이게 마셨거든요. 왜냐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전자파에 노출돼 있으니까 더욱더 챙겨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자꾸 마시면서 강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휴대전화의 전자파로 인해서 몸속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잘 가렸어. 오케이. 음주 안 해. 오케이. 흡연 안 해. 오케이. 고열량 음식 안 먹어. 오케이. 합성 비타민 안 먹었어. 오케이. 근데 내 몸이 안 좋아.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오케이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산속에 살거나 휴대전화를 거의 기피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우리 몸이랑 너무 밀접해 돼 있죠. 그런데 이 휴대전화의 전자파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알츠하이머 뭐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죠.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가 너무나 문제가 되고요. 파킨슨병 등 뇌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게 뭐예요? 활성산소. 네, 활성산소인데 요즘은 내가 건강하게 생활을 한다 해도 휴대전화의 전자파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이런 게 더욱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이상 휴대폰을 사용했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네, 저도 한 17년, 18년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성인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휴대전화를 매일 20분 이상 5년간 사용한 사람, 네, 이랑 이제 매일 1시간 이상, 4년 동안 사용한 사람 비교했더니 뇌종양 발생 위험이 3배, 5배,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두통에 너무나 호소하고 있죠. 많은 분들, 네,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해요. 네,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근데 하나 더,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 또 활성산소를 또 증가시키기 때문에 두통 끊임없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 보면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기력이 없다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힘이 없으면 배제를 하게 만드는데 내가 어느 정도 젊고 버틸만 하니까 휴대전화를 봐도 네,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건강이 조금 다운돼 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다? 휴대전화도 조금 멀리하는 게 좋다. 네, 멀리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내가 전화할 때 가장 이제 밀접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고, 내가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휴대전화를 뭐 지금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 조금 멀리 떨어지면 조금 영향을 좀 덜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항산화 음식을 먹으면서 네, 지혜롭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수면, 네. 5번째,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건 잘못된 수면 습관이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에요. 네. 멜라토닌 자체가 항산화제인데요. 수면을 했을 때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활성산소를 잘 때 감소시키게 되는데 잠을 설친다.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막 시끄러워서 잠 못 자고 이렇게 잠을 설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피로감을 호소하죠. 그 이유가 멜라토닌이 숙면을 통해서 발생을 해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니까 잠을 설친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을 못 취하니까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그대로 있었다. 내 몸을 공격해서 피로감이 나아지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불면증. 잘 못 잤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돼서 활성산소가 증가했다. 네.